결국 모든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토트넘 호스퍼가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기둥 하나가 사라지자마자 불과 수개월 만에 처참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1,3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싸들고 구회를 보냈지만 돌아온 대답은 토트넘은 절대 안 간다는 굴욕적인 퇴짜였습니다. 이제 유럽의 스타 플레이어들에게 토트넘은 비전 없는 팀, 가기 싫은 구단 1순위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손흥민의 뒤를 이어 완장을 찾던 로메로는 실력도 리더십도 없는 미친 짓으로 팀을 망치고 있고 현지 팬들과 레전드들은 이제야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품격이 이 팀의 유일한 자존심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 감동 보따리에서는 손흥민이 떠난 뒤 지옥으로 변해버린 토트넘의 충격적인 현지 상황과 전 세계가 왜 다시 SON을 연호하고 있는지 집중 분석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축구계에서 가장 잔인하고도 확실한 인과응보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때 북런던의 자존심이라 불리며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올랐던 구단 토트넘 호스퍼.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분노한 팬들의 야유, 통제력을 잃은 선수들의 난폭한 행동, 그리고 무엇보다 뼈아픈 것은 전 세계 유망주들이 입성을 거부하는 기피 구단이라는 낙인입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토트넘 수뇌부와 일부 현지 언론들은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나이가 많다, 에이징 커브가 왔다. 그를 보내고 새로운 세대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태양이 사라진 토트넘은 이제 빛을 잃고 끝없는 어둠 속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동 보따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는 토트넘이 겪고 있는 가장 치욕적인 사건, 바로 1,300억 원의 굴욕입니다. 영국의 권위 있는 매체 더 선과 MBC 스포츠는 최근 축구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공격수 중 한 명인 본머스의 앙투안 세메뇨. 그는 이번 시즌 16경기에서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사실상 제2의 손흥민이라 불릴 만큼 날카로운 양발 슈팅과 돌파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를 보낸 뒤 생긴 그 거대한 구멍을 메우기 위해 무려 6,500만 파운드, 우리 돈 약 1,3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바이아웃 금액을 준비했습니다. 토트넘 수뇌부는 확신했습니다. 이 정도 돈이면, 그리고 런던이라는 연고지면 세메뇨는 당연히 우리 품에 안길 것이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토트넘의 뺨을 세차게 내리치는 결과였습니다. 유럽 이적 시장의 전설적인 공신력을 가진 데이비드 온스테인은 믿기 힘든 소식을 전했습니다. 세메뇨가 토트넘의 제안을 정중하게, 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굴욕적이냐고요? 세메뇨는 토트넘의 제안을 거절한 직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리버풀의 러브콜에는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즉,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토트넘처럼 비전 없고 시끄러운 팀에는 내 커리어를 맡길 수 없다는 선언을 한 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손흥민 선수가 팀을 지탱하던 시절 토트넘은 전 세계 모든 선수가 오고 싶어 하던 팀이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월드클래스 리더와 함께 뛰며 배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가 만들어 놓은 끈끈한 팀 결속력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떠나자마자 토트넘은 선수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기피 구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영국 현지 커뮤니티의 반응은 그야말로 처참합니다. 한 팬은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우리는 1,300억이 있어도 선수를 사지 못하는 팀이 됐다. 왜냐하면 우리 팀엔 이제 손흥민 같은 클래스가 없기 때문이다. 어떤 유망주가 로메로처럼 매 경기 퇴장당하는 주장이 있는 팀에 오고 싶어 하겠는가? 토트넘은 손흥민의 등번호 7번을 물려받은 사비 시몬스에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14경기 1골이라는 처참한 성적입니다. 실력의 차이도 차이지만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압박감을 견디는 무게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 10년간 토트넘이라는 팀 전체의 비난과 압박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묵묵히 골을 터뜨려 왔습니다. 하지만 그 방패막이가 사라지자 어린 선수들은 갈피를 못 잡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 더 스탠다드는 기막힌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잃은 것이 아니라 팀의 영혼을 잃었다. 세메뇨가 토트넘을 거절한 이유는 단순한 전력 차이가 아니다.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에서는 더 이상 승자의 DNA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현재 토트넘이 마주한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1,300억이라는 거금을 들고도 문전박대를 당하는 구단.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홀대했던 아시아의 왕 손흥민이 사실은 이 구단을 지탱하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언제나 늦은 법이죠. 손흥민 선수는 이미 저 멀리 미국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고 토트넘은 이제 그를 그리워하며 몰락의 길을 걷는 일만 남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토트넘 내부에서는 대체 어떤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한 팀의 리더라는 자리는 단순히 실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맡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동료들의 신뢰를 얻고 위기의 순간에 냉정함을 유지하며 팀 전체를 하나의 목표로 묶어낼 수 있는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토트넘의 팬들이 지난 10년 동안 당연하게만 여겼던 손흥민 선수의 그 품격이 지금 토트넘에서는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희귀 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뒤를 이어 주장 완장을 찬 크리스티안 로메로, 그가 보여준 충격적인 행보와 그로 인해 완전히 박살난 토트넘의 팀 기강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 12월 21일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리버풀과의 홈 경기. 이 경기는 토트넘에게 단순한 1패 이상의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습니다. 전반 33분 사비 시몬스의 성급한 태클로 이미 한 명이 퇴장당한 수적 열세 속에서도 토트넘 선수들은 사력을 다해 뛰었습니다. 후반 막판 히샬리송의 만회골이 터지며 1대2로 추격하던 그 시점 경기장에는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의 불꽃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다름 아닌 팀의 캡틴 로메로였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이미 경고 한 장이 있었던 로메로는 이브라히마 코나테와의 경합 과정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길질을 가했습니다. 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로지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보복성 행동이었습니다. 주심은 망설임 없이 두 번째 경고와 함께 레드카드를 꺼내들었고 토트넘의 추격 의지는 그 순간 완전히 분쇄되었습니다. 영국 현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전드 게리 네빌은 생중계 도중 완전히 미친 짓이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팀이 동점골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서 주장이 저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은 동료들에 대한 배신이다라며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비판은 손흥민 선수의 절친이자 토트넘의 골키퍼였던 조 하트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BBC를 통해 토트넘 선수들은 지금 난폭하다. 규율이 전혀 없고 통제력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조 하트가 누굽니까? 토트넘의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손흥민이 어떻게 팀을 이끌었는지 지켜봤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난폭하다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지금 토트넘의 라커룸 분위기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손흥민의 위대함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었을 때 토트넘은 어땠습니까? 선수들이 감정적으로 격해질 때마다 손흥민은 가장 먼저 달려가 그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심판과의 판정 시비에서도 팀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품격 있게 대화했고 어린 선수들이 실수했을 때는 비난 대신 격려로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로메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본인 스스로가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팀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 더 스탠다드는 로메로는 손흥민의 리더십을 배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 그는 팀의 중심을 잡기는커녕 팀을 파멸로 이끄는 주범이 되고 있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격의 차이이자 클래스의 차이입니다.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단순히 골을 넣는 공격수를 넘어 토트넘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정신적 지주였다는 사실이 이제야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지 팬들은 SNS를 통해 소니가 그리워 잠을 이룰 수 없다. 우리는 리더를 잃은 것이 아니라 영혼을 잃었다며 자조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팬들은 로메로의 주장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서명 운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리버풀전 퇴장으로 인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홈 경기에서 한 경기, 2명의 퇴장자를 2번이나 낸 유일한 구단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그 2번의 기록 모두에 로메로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토트넘이 이렇게 자중질환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이 손흥민 선수는 미국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새로 합류한 동료들과 완벽한 호흡을 맞추며 경기장 안팎에서 진정한 리더의 표본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력으로 압도하고 인성으로 존경받는 손흥민의 모습은 지금 지옥 같은 분위기의 토트넘 선수들에게는 마치 닿을 수 없는 신기루처럼 보일 것입니다. 결국 로메로의 폭주는 토트넘 보드진이 내린 손흥민 방출이라는 결정이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한 것이었는지를 증명하는 완벽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팀의 기강이 무너지고 주장이 앞장서서 경기를 망치는 팀. 그런 팀에 어떤 명장이 오고 싶어하며 어떤 월드클래스 선수가 합류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제 토트넘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이 발로 차버린 것은 단순한 33살의 노장 선수가 아니라 구단의 100년 역사를 통틀어 가장 빛났던 리더십과 자존심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자, 리더십의 붕괴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팀 내부가 이렇게 골마 터지니 외부에서는 토트넘을 비웃는 조롱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미나미노의 부상 소식과 맞물려 손흥민의 위상을 시기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라는 스포츠는 때때로 실력 그 이상의 운명과 하늘이 내린 격차를 보여주곤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일본 축구계는 끊임없이 한국의 손흥민을 뛰어넘을 대항마를 찾아 헤맸습니다. 카가와 신지부터 쿠보 타케우사, 그리고 리버풀 출신이라는 타이틀을 앞세웠던 미나미노 타쿠미까지. 그들은 매번 이번에야말로 손흥민을 넘었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최근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뜨린 미나미노 타쿠미의 비극적인 소식과 이를 바라보며 역시 아시아의 왕은 손흥민뿐이다라며 고개를 숙인 일본 현지의 처참한 반응, 그리고 그 속에서 더욱 빛나는 손흥민 선수의 압도적인 국격에 대해 깊이 있게 조명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프랑스 리그앙 AS 모나코에서 활약 중인 일본 축구의 자존심, 미나미노 타쿠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기 도중 상대 수비수와의 거친 경합 끝에 무릎을 부여잡고 쓰러진 미나미노는 결국 들것에 실려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정밀 진단 결과는 더욱 참혹했습니다. 십자인대 부분 파열과 주변 근육 손상. 축구 선수에게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치명적인 부상이었습니다. 최소 8개월 이상의 결장이 불가피하며 사실상 전성기 기량을 다시 회복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일본 열도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최대 스포츠 매체 넘버와 야후, 재팬 스포츠 섹션에는 미나미노의 부상을 한탄하는 기사들이 도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의 이면에는 묘한 자조 섞인 목소리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왜 우리의 에이스들은 손흥민처럼 철강왕이 되지 못하는가라는 본질적인 의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바로 월드클래스와 굿 플레이어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 1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거칠고 험난하다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매 시즌 30경기 이상을 소화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태클과 견제를 당하면서도 그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타고난 신체가 아니라 경기 전후의 철저한 자기관리와 팀을 위해 자신의 몸을 깎아먹으면서도 버텨내는 강력한 정신력에 있었습니다. 일본의 한 유명 축구 칼럼니스트는 이번 사건을 두고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미나미노가 리버풀에 갔을 때 손흥민을 이겼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리버풀이라는 이름값 뒤에 숨지 않았다. 그는 토트넘이라는 팀을 홀로 짊어지고 10년을 버텼다. 미나미노가 부상으로 쓰러지는 순간 우리가 그토록 부정하고 싶었던 손흥민과의 거대한 격차가 다시 한번 잔인하게 증명되었다. 실제로 일본 최대 커뮤니티 5채널의 반응은 더욱 적나라했습니다. 미나미노는 유리몸이었다. 손흥민은 그 나이에도 미국에서 날아다니는데
일본 축구는 왜 이렇게 나약한가? 토트넘이 몰락하는 걸 보며 손흥민의 가치를 알았는데 미나미노의 부상을 보며 일본 축구의 한계를 느낀다. 이제 인정하자. 아시아에서 손흥민과 비교될 수 있는 선수는 지난 100년 동안 없었고 앞으로 100년 동안도 없을 것이다라는 항복 선언에 가까운 댓글들이 추천수 수천 개를 기록하며 상단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낸 국격입니다. 일본이 아무리 많은 선수를 유럽에 보내고 아무리 화려한 기술을 뽐내려 해도 손흥민이라는 상징적인 존재가 세워놓은 거대한 벽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손흥민 선수의 태도입니다. 그는 미나미노의 부상 소식을 접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진심 어린 위로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더 강해져서 돌아오길 바란다는 짧지만 묵직한 한마디. 이 메시지는 일본 축구 팬들 사이에서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에서도 패배했다는 감동적인 반응을 끌어냈습니다. 일본 팬들조차 이제는 손흥민을 시기하는 대상이 아니라 아시아 축구의 자존심으로서 존경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손흥민이라는 거인이 만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살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그의 빈자리를 느끼며 파멸하고 있고 일본은 그의 위상을 보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손흥민 선수는 자신을 향한 모든 의구심을 실력과 품격으로 잠재우며 미국 땅에서 K축구의 위대함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몰락과 일본의 절망, 그 극명한 대비 속에서 손흥민 선수의 LAFC 생활은 더욱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과 함께 뛰기 위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달려오는 또 다른 월드클래스 스타들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 석자가 가진 위력은 단순히 잉글랜드를 넘어 이제 거대한 자본과 스타들이 몰려드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의 판도를 뿌리째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바로 아르헨티나의 천재 공격수이자 친한파 월클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파울로 디발라의 LAFC 합류 임박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뉴스 뒤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감동적인 비하인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유럽 이적 시장의 권위자 에크렘 코누르와 이탈리아 현지 매체들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번 시즌을 끝으로 AS 로마와의 계약이 만료되는 디발라를 잡기 위해 전 세계 부자 구단들이 줄을 섰다고 말이죠. 특히 가장 적극적이었던 구단은 리오넬 메시가 버티고 있는 인터 마이애미였습니다.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 선배이자 축구의 신인 메시가 직접 전화를 걸어 나와 함께 미국을 정복하자고 제안했다는 소식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 세계를 뒤흔든 사건이 발생합니다. 디발라가 메시의 달콤한 제안을 뒤로하고 자신의 행선지로 손흥민 선수가 있는 LAFC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미국 스포츠 매체 ESPN은 디발라는 메시와 함께 뛰는 영광보다 손흥민이라는 리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것에 더 큰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러분, 디발라가 어떤 선수입니까? 그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 태극기가 그려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신의 SNS에 올리며 한국 팬들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던 자타공인 친한파 선수입니다. 한국 팬들이 보내준 간식을 인증하며 환하게 웃던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죠. 그런 그에게 손흥민은 단순히 뛰어난 축구 선수가 아니라 꼭 한 번 같은 팀에서 호흡을 맞춰보고 싶은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디발라는 측근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손흥민은 경기장 안에서는 누구보다 위협적인 공격수이지만 경기장 밖에서는 모든 동료가 존경하는 완벽한 인간이다. 그와 함께 뛴다면 축구 인생의 마지막 불꽃을 가장 화려하게 태울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이 바로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가진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메시가 가진 권위보다 손흥민이 가진 인품과 리더십이 월드클래스 선수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LAFC 구단 역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구단 수뇌부는 손흥민을 보좌할 최고의 파트너는 디발라뿐이다라는 판단하에 셀러리캡의 제한을 받지 않는 지정 선수 자리를 비워두고 디발라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디발라의 합류가 확정된다면 2026 시즌 MLS는 그야말로 손흥민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리그 최고의 득점왕 드니 부앙가, 중원의 사령관 손흥민, 그리고 여기에 정교한 왼발과 창의성을 갖춘 디발라가 가세한다면 이는 단순히 미국 리그 수준을 넘어 유럽 챔피언스 리그 상위권 팀들과 비견될 만큼 강력한 공격진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벌써 미국 현지 도박사들은 2026 시즌 LAFC의 우승 확률을 압도적 1위로 점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소식이 전해진 뒤 LAFC의 시즌권 판매량입니다. 디발라의 이적설이 터지자마자 내년 시즌 티켓은 이미 매진 사례를 기록했고 구단 공식 스토어에는 벌써부터 SON-DYBALA 커스텀 유니폼을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축구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에 와서 리그의 규모를 키웠다면 손흥민은 LAFC에서 리그의 수준과 품격을 바꾸고 있다. 이제 MLS는 은퇴 직전의 스타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 손흥민과 함께 뛰기 위해 전성기 기량을 유지한 스타들이 모여드는 드림팀의 성지가 되었다. 자, 여러분. 이제 비교가 되십니까? 손흥민을 노장이라며 내친 토트넘은 1,300억을 들고도 선수들에게 거절당하는 처지가 되었지만 손흥민을 왕으로 대접한 LAFC는 세계 최고의 스타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팀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흥민 효과이며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입니다. 디발라가 손흥민에게 건네는 첫 번째 패스, 그리고 손흥민의 발끝에서 시작되어 디발라의 골로 연결되는 그 전율 돋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LAFC의 파격 결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디발라뿐만 아니라 손흥민과 함께 역대급 국격을 보여줄 또 다른 깜짝 놀랄 만한 인물의 합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만 이토록 잔인하고 빠른 인과응보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돈줄로만 여기고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던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 회장. 지금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실수를 저질렀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토트넘이 1,300억을 들고도 문전박대를 당하는 사이 LAFC는 어떻게 전 세계 축구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것일까요? 영국의 애슬레틱과 미국의 포브스는 최근 LAFC의 행보를 두고 스포츠 역사상 가장 영리한 비즈니스이자 최고의 전력 보강이라고 극찬했습니다. LAFC는 디발라 영입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이라는 확실한 구심점이 있을 때 팀을 세계 최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흘러나온 소식에 따르면 LAFC는 손흥민의 옛 동료이자 현재 유럽 최고의 수비수로 평가받는 인물의 영입을 위해 비밀리에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실력이 좋은 선수가 아니라 손흥민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그의 리더십 아래에서 톱니바퀴처럼 움직일 수 있는 손흥민 맞춤형 월드클래스들을 수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런던에 전해지자 토트넘 수뇌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토트넘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레비 회장은 최근 새 메뉴를 비롯한 영입 타깃들이 손흥민도 없는 팀에 왜 가느냐며 제안을 거절했다는 보고를 받고 격노했다고 합니다. 특히 토트넘 보드진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브랜드 가치의 하락입니다. 손흥민이 떠난 후 토트넘의 유니폼 판매량은 작년 대비 무려 60% 이상 급감했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스폰서들은 줄줄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한 명을 내보냄으로써 절약하려 했던 주급 몇 푼보다 그가 가져다 주던 수천억 원이 경제적 이익과 구단의 위상이 단번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영국의 한 언론은 이를 두고 레비 회장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제 토트넘은 황금알은커녕 거위의 시체만을 붙잡고 울고 있다며 자극적이지만 정확한 비유를 던졌습니다. 반면 LAFC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손흥민에게 구단 역사상 최고 대우를 해주는 것은 물론 그가 원하는 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LAFC의 공동 구단주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우리에게 단순한 선수가 아니다. 그는 LA라는 도시의 자부심이며 우리 구단이 지향하는 승리 정신의 상징이다. 우리는 그가 은퇴할 때까지
아니 은퇴 후에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대우입니다. 선수를 소모품으로 보는 토트넘과 선수를 구단의 심장으로 여기는 LAFC. 그 차이가 결국 1,300억의 굴욕과 드림팀의 탄생이라는 극명한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심지어 최근 바르셀로나 출신의 하피냐가 손흥민보다 한 살 어린 32살의 나이로 은퇴를 선언했다는 소식은 손흥민 선수의 위대함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수많은 스타가 부상과 자기관리 실패로 일찍 저무는 축구계에서 30 중반의 나이에도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러브콜을 받고 새로운 리그를 정복하러 떠난 손흥민의 에너지는 가히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미국 현지 매체들은 벌써부터 2026 손흥민 신드롬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베컴이 MLS의 시작을 알렸고 메시가 대중화를 이끌었다면 손흥민은 MLS를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리그로 완성할 것이다라는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토트넘 팬들은 매 주말 토트넘의 패배 소식보다 태평양 건너 들려오는 손흥민의 승전보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졌던 보석이 얼마나 빛나는 것이었는지 잃고 나서야 알았다는 팬들의 뒤늦은 후회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런던 시내를 떠돌 뿐입니다. 손흥민을 버린 대가로 기피 구단이 되어버린 토트넘, 그리고 손흥민을 얻어 세계의 중심이 된 LAFC. 이 극적인 반전 드라마의 결말은 과연 어디로 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월드클래스라고 부르는 선수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자신의 이름 하나로 한 도시의 경제를 바꾸고 대륙을 넘어선 문화적 현상을 만들어내는 인물은 극히 드뭅니다. 손흥민 선수가 미국 MLS에 진출한 이후 벌어진 일들은 이제 스포츠 뉴스가 아닌 경제 뉴스의 메인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 포브스는 흥미로운 분석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LAFC에 입단한 이후 구단의 기업 가치가 단 6개월 만에 40% 이상 폭등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단순히 입장권 수익 때문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유니폼 주물량은 이미 생산 한계를 넘어섰고 LAFC의 공식 스폰서십 비용은 작년 대비 3배 이상 뛰어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손흥민 효과라 정의하며 베컴이 축구에 씨앗을 뿌렸고 메시가 걸음을 주었다면 손흥민은 그 결실을 전 세계적인 프리미엄 브랜드로 완성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의 폭발적인 반응은 미국 구단들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가장 뼈아프게 지켜보고 있는 곳은 단연 토트넘 호스퍼입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내보내며 주급을 아꼈다고 자부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런던 현지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가 떠난 직후 토트넘의 아시아 투어 수익은 사실상 전멸했고 구단의 가장 큰 수입원 중 하나였던 한국인 관광객 패키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레비 회장이 아끼려 했던 주급의 수십 배, 아니 수백 배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가 손흥민의 발끝을 따라 미국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영국의 한 경제학자는 레비는 주머니 속의 동전 몇 개를 지키려다 금광을 통째로 잃어버린 어리석은 광부와 같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손흥민 브랜드의 위력은 VIP석에서도 증명됩니다. 최근 LAFC의 홈 경기장에는 할리우드 스타들은 물론 실리콘밸리의 거물들까지 손흥민의 경기를 보기 위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손흥민은 단순히 공 잘 차는 선수가 아닙니다. 겸손한 인성과 압도적인 실력, 그리고 동양과 서양을 잇는 완벽한 문화적 아이콘인 것입니다. 일본의 한 매체는 이 현상을 두고 미나미노나 쿠보가 가지지 못한 것은 단순히 실력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호감을 사는 손흥민 특유의 오라다. 우리는 기술자를 키웠지만 한국은 영웅을 키워냈다며 부러움 섞인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손흥민 선수가 이 거대한 부와 명예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 앞에서도 여전히 나는 그저 축구가 즐거운 사람일 뿐이라며 몸을 낮춥니다. 미국 현지 광고계가 그에게 열광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성공했으나 오만하지 않은 영웅. 미국인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상이 바로 우리의 캡틴 손흥민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 기업들은 손흥민을 잡기 위해 백지수표를 내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가치를 단순한 돈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이 올라가고 아시아 선수가 세계 무대에서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그 기준을 세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손흥민에게 열광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는 단순히 골을 넣는 기계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걸어다니는 대사관입니다. 토트넘의 몰락은 그들이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오만함의 대가일 뿐입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브랜드로서, 리더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정점에 선 손흥민. 이제 그의 마지막 과업은 2026년 월드컵 무대에서 대한민국 축구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단순한 스포츠 스타의 이적 그 이상의 역사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과거 펠레나 베컴이 미국에 왔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 석자는 이제 축구 경기장을 넘어 미국의 교육, 문화, 그리고 일상 속에 깊숙이 파고들어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그토록 부러워하고 토트넘이 감히 상상도 못했던 영향력의 실체가 지금 공개됩니다. 최근 LA 현지 교육청 관계자들은 놀라운 보고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방과 후 특별 활동으로 축구를 선택하는 아이들의 비율이 작년 대비 무려 300% 이상 폭증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아이들이 단순히 공을 차는 것이 아니라 손흥민처럼 되고 싶다며 그의 성실함과 예절을 먼저 배우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아이들이 거친 언행을 일삼는 스타들을 동경했다면 이제는 손흥민처럼 겸손하고 동료를 아끼는 선수를 롤모델로 삼습니다. 손흥민은 미국 아이들에게 진정한 리더의 품격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낸 최고의 가치입니다. 실력으로 압도하는 것을 넘어 한국과의 이미지를 존경받는 나라로 바꿔놓은 것이죠. 이러한 손흥민 신드롬은 경제적 파급 효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LAFC 홈구장 주변의 한국 식당들은 경기 날이면 발 디딜 틈 없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든 축구 팬들은 손흥민의 경기를 보기 위해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깊은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마케팅 전문가들은 이를 문화적 정복이라 부릅니다. 총칼을 들지 않았지만 손흥민이라는 이름 하나로 수억 명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죠. 반면 일본의 매체들은 이 현상을 보며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십 명의 선수를 유럽에 보냈지만 단 한 명도 미국 사회의 문화를 바꾼 적은 없다.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걸어다니는 국가 브랜드 그 자체다라며 절망 섞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흥민 선수는 미국의 주요 토크쇼와 매체들로부터 끊임없는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화면에 비칠 때마다 구글에서의 사우스 코리어 검색량은 실시간으로 치솟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손흥민의 나라로 기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토트넘의 레비 회장은 지금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자신이 내쫓은 선수가 지구 반대편에서 한국과의 국격을 이토록 높이고 수조 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런던의 차가운 야유 소리 대신 LA의 뜨거운 환호성 속에 서 있는 손흥민. 그는 이제 축구라는 프레임을 깨고 나온 시대의 아이콘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손흥민 선수가 일궈낸 이 찬란한 문화적 영토를 기반으로 대망의 마지막 장으로 향합니다. 그가 남긴 유산이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영원히 그를 우리의 캡틴으로 기억해야 하는지. 여러분, 모든 위대한 이야기에는 끝이 있지만 그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손흥민이라는 이름의 거인이 써내려간 각본 없는 드라마를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단순한 축구 선수 그 이상이었습니다. 토요일 밤의 설렘이었고 고단한 일상을 버티게 해준 위로였으며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 어디서든 당당하게 울려 퍼지게 만든 우리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가 축구라는 운동장을 넘어 이 세상에 남긴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떠난 자리에 피어날 대한민국 축구의 찬란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대서사시에 마침표를 찍으려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미국 MLS에서의 화려한 커리어를 뒤로하고 그라운드와 작별을 고하는 날 전 세계는 눈물로 그를 배웅할 것입니다. 토트넘의 팬들은 우리가 당신을 더 소중히 여기지 못해 미안했다며 런던 하늘 아래에서 참회의 노래를 부를 것이고, 미국 현지 팬들은 우리 리그의 수준을 바꿔놓은 진정한 신사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기립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그 눈물 섞인 환호 속에서도 담담하게 미소 지을 것입니다. 그가 남긴 진짜 유산은 기록실에 적힌 숫자나 트로피의 개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의 진짜 유산은 바로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낸 그의 발자국 그 자체입니다. 아시아인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편견을 깼고, 나이가 들면 전성기가 끝난다는 오만을 실력으로 잠재웠으며, 돈보다 소중한 가치가 팀과 동료에 있음을 끝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보십시오.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나무가 뿌린 씨앗들이 이제 대한민국 곳곳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그를 보고 자란 손흥민 키즈들은 이제 유럽의 명문 구단들이 먼저 찾아오는 인재들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처럼 되고 싶다는 그 짧은 한 문장이 대한민국 축구의 근본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일본 축구가 그토록 부러워했던 시스템과 기술력조차 넘볼 수 없었던 것, 그것은 바로 손흥민이라는 거인의 리더십이 만들어낸 국가적 에너지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축구는 더 이상 변방이 아닙니다. 손흥민이 닦아놓은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후배들은 이제 전 세계 어디에서도 나는 한국에서 왔다고 당당하게 말하며 압도적인 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비록 언젠가 그의 찰칵 세리머니를 라이브로 볼 수 없는 날이 오겠지만 우리는 결코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그는 영원히 지지 않는 태양으로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의 무지함으로 인해 잠시 시련을 겪기도 했지만 그는 그 시련마저 미국에서의 대성공으로 승화시키며 진정한 승자의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훗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에겐 손흥민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그는 가장 어두운 밤에도 우리를 대신해 빛났고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우러러보게 만든 영웅이었다라고 말이죠. 손흥민 선수가 남긴 이 위대한 유산은 이제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대한민국이 나아갈 미래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당신이 흘린 땀방울과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전 세계가 보내는 무한한 존경과 사랑 속에서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영원한 우리의 캡틴이자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부심입니다. 감동 보따리가 준비한 손흥민 선수의 대서사시, 그 마지막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은 이제부터가 시작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